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 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나무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행희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연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 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3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 회계의 예산 현액은 4,838억 9,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898억 3,8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4,880억 2억 700만 원으로 환급액은 2억 1,500만 원, 실수납액은 4,878억 1,2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3,400만 원, 미수납액은 19억 9,200만 원입니다. 의료기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0억 5,200만 원이며 84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85억 4,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4억 1,200만 원, 실수납액은 81억 3,4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억 8,8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6,734억 9,900만 원으로 6,49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억 4,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04억 4,8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억 8,300만 원입니다. 의료기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0억 5,200만 원으로 79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천만 원, 집행 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 회계 세입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 회계 세출로 복지정책과 예산원액 1,243억 8,500만 원 중 1,230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천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6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 현액 177억 7,800만 원 중 141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0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 현액 3,709억 8,600만 원 중 3,563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2억 2,2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아동보육과 예산 현액 996억 2,400만 원 중 97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100만 원, 집행 잔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 현액 472억 7,100만 원 중 451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3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현액 51억 6,800만 원 중 5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0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 61억 8,400만 원 중 6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영등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 21억 중 2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 현액 80억 5,200만 원 중 7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천만 원,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는 예산 현액 6,734억 9,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7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8억 9,500만 원, 지출 잔액 8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80억 5,2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 2천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등 총 25건으로 예산 현액 2,569억 4천만 원 중 2,51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억 4,300만 원, 집행 잔액은 20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천만 원 중 예비비로 2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명시이월은 에듀버스 운영 등 총 15건으로 예산 현액 192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은 88억 4,500만 원이고 87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사고 2월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사고 2월은 군경 묘지 관리 등 총 4건으로 예산 현액 92억 1,800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3,400만 원이고 19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2월 현황, 예산 전용 및 이체, 21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22억 5천만 원으로 2024년도에 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생활안전자금 융자, 자활센터 종사자 연수비 및 보고대로 7,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천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기금입니다. 2024년도까지 조성액은 30억 9,5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1억 9,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장사시설 주변 지역으로 주민지원으로 1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8,700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1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그 개선 사항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 전북
익산 시니어클럽 이전 방안 강구라고 써 있어요. 왔어요? 됐죠? 네. 거기에 대해 지금 여기가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2008년도인가요? 네, 그거 2008년도부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시니어 클럽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팔봉공원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 저희가 구체화된 것은 없고 차후에 더 그 강구를 해서 그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계획은 없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권고사항에 좀 이전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전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 시설도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했으면 쓰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권고사항이 왔어요. 써 네.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그 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아까 2008년도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좀 강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구체적인 방안에 없어서 진척이 대해서는 네, 좀 우리 죄송하게 시에서 뭐 생각하고 계획이라도 있습니다. 가지고 없어요? 가진 지금 네, 안녕하세요. 경로장애과장 김민수입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시니어클럽 2008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그 시유지에 그 건물이 지금 보호 작업,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사무실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이 건물이 조금 이 시각적으로 좀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결산 검사 이제 그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이제 그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저희 시 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민만 하지 말고 네, 노력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게 여기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나가면은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또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지역을 당했으면은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꼭 좀 필요합니다. 네,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 일부 그 현장에 가서 그 시설 담당하신 센터장님하고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좀 답을 가지고 네,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여기 그 정책 사업 목표에서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을 보니까 그 목표 대비 그 달성률이 실적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목표가 263이어서 조금 이때도 실적률이 높았는데 24년도에는 그대로 또 이렇게 좀 높이지 않고 왜 그대로 이걸 목표를 잡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을 이제 네네. 그 시민단체 공모 사업으로 연간 네. 4-5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개 이제 사업당 평균 20에서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학생들을 네네. 그 하다 보니까 그 참여 인원이 그 좀 증가한 면이 있어서 미처 이 지금 성과 그 목표를 그 좀 초과 달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 과장님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 예. 273%예요. 네네, 근데 그대로 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목표치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707%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거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는 좀 맞춰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 자원봉사 활성화는 그쪽인가요? 이쪽? 네, 작년에 저희 과에서 하다가요. 네네. 지금 저쪽으로 갔죠. 네, 행정지원과로 네네. 예예.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목표가 12여서 57이 됐었는데 이것도 또
24년도에도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좀 해마다 조금 뭔가 목표치를 좀 이렇게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좀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그 보조금 반납금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보면은 그 반납되는 사유를 보면은 뭐 잔액하다 시행하다가 잔액 같은 거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또 이해가 안 되냐면은 선정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게 몇 개 들은지 아세요?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과, 집행잔액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국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해놓고 대상자가 없다 보면 결산에 가서 전부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근무자들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아무튼 그 예산은 좀 최소화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장님.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또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자면 좀 12 매칭을 못해서 그 반납한 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 예산 수립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미집행한 사항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정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 그 각 담당 과장님이나 근무자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장애과 같은 데는 노인 돌봄 데이 케어 센터 운영 이건 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든가 아동보육과는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서 입양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또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유아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도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그 선배원님이 이제 그 시니어클 이전 방안 것도 지금 그 전까지는 그 시니어 클럽에 대한 것이 이전에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팔봉 하늘공원을 국비로 예산에서 그걸 개선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예, 그 시니어 클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옥의 T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예. 하늘공원을 찾는 그 우리 익산 시민분들한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거기다 그 이전을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시니어 클럽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익산시 소유된 그 건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2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만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업장도 있고 이제 노인 일자리 하시는 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전을 옮기는 것도 광고책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역보장협의체 그 건물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할 그것보다도 그 시니어 클립이 먼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에서 그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있고요. 아까 생각만 하면 못 돼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빨리 이제 그 시행을 해야 팔봉공원을 된다니까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오게티 그게 더 도드라져서 지금 더 그 구체적으로 더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없도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동에 있는 그 다우리 네, 옛날에 여성 가족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우리라는 이제 뜻이 굉장히 뭐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유 명칭을 다우리라고 하면은 익산 시민도 뭘 하는 그런 생각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우리라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여성이라는 여성 가족 휴관, 여성 무슨 휴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 쓰면은 누구나 들어도 여기는 여성 가족 휴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다우리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다우리가 뭐 하는지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과장님 그때 당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상도 있고 권유상도 있었지만 이것 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다오리라는 명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칭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그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오리 그 건물을 그내그 다오리라는 명칭 밑에 저희가 그 가족센터라는 저기를 다시 그 간판을 달 예정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민들도 여러 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이 다우리 명칭하고 가족센터 그 기능하고 어떻게 그 융합될 수 있는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그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입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목골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근데 그 앞에 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네. 정면으로 두르는 게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다우리 지금 여성 가족 휴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돋보이고 살아나거든요. 네, 저희가 그 저보다도 우리 네. 과장님이나 근무자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다우리 건물이 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요에서 그 쓸모가 없는 그 건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지금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네. 그 앞에 들어오는 진입구를 한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그 건축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하고 꾸준히 접촉을 했는데 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대해서 소유자하고 지금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 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매입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가족 다우리에 대한 입구를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 소유자하고 저희가 접촉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여러분 많이 고생들 하셨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몇 가지 사항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 사항 같은 것도 참 이해를 하셔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충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결산 시간이니까요. 뭐 고생들 하시는데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 예산 집행의 전액 미집행 사업들 그 지적이 조금 있었는데요. 좀 어쨌든 우리 시의 예산을 묵혀놔서는 안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고 더 세밀하게 사업 구상 때부터 좀 잘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금 부분에
우리 이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국에 해당되는 기금이 두 개쯤 있어요. 네. 우리 자활기금하고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인데 이게 왜 그 보통 원래 그 기금을 만들 당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사용 지출액이 작은 건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기존대로 해오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게 그 사용처가 그게 많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 해년마다 그 정도로의 그 사용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금을 만드는 수입을 잡는 룰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잡았을 텐데 네. 그럼 저는 이제 걱정이 이 돈을 계속 쌓기만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익산시 예산이 한 곳에 그냥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은 왜 안 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그런 쪽의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 그 동네 분들한테 사용을 하는 것이 사용을 물론 해야 되나 그분들의 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 아니 이게 조심스럽기는 해도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예산이라고 하는 건 회전이 돼야 되는 거지. 한 곳에 가둬져 있으면 그 별 양쪽 모두에게 우리 시에게도 그 주민들에게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적절하게 시민 그래서 그 부분 네. 좀 그 부서에서도 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지금 염려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쓰여지지를 못하고 그냥 낭비적 요소로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좀 잘 찾아서 그 기금이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우리 경로장애인과 보니까 뭐 다른 것은 뭐 제가 그 보조금 반납금에 일정 부분 뭐 각 부서에서 여러 정책과나 장애인과나 이런 데에 아동보육과나 여성가족과 전체가 다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액수가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뭐 인력 정도 사업비 대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보조 사업에는 과연 이렇게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그 국장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대비해서 530억 사업을 하는데 60억이 반납해야 되는, 국장님 동의합니까 이런 거에? 아무리 거기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사업량 과다 배정으로 삭감 요청을 했지만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돈이 많은 겁니까? 익산시가 돈이 많은 겁니까? 익산시가 돈이 사실은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 없어서 12매칭을 못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익산시가 돈이 없었으면 국가 돈도 이렇게 받아다가 묵히면 안 되죠. 이 국가 돈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는 것은 이게 뭐 저희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국비가 저희 조금 의견하고 반해가지고 많이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12를 매칭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되겠네요. 이때 당시에 복지 이 담당 국장을 자르든가 차관을 자르든가. 왜 그러냐면 익산시 지자체에다가 60억을 던져놓고 이랬다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까지 합치면 이 돈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쓸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도 똑같아요. 무슨 사업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 없다고 기획재정부 맨날 들고 온단 말이죠. 지금 그런 논리예요. 이게 익산시에 60억이 남게 줄 정도 됐으면 다른 지자체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지자체들은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12 매칭을 좀 많이 해서 반납액이 저희 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 다른 데는 별로 안 많았어요. 네, 그러면 그 저희가 중앙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익산시가 문제고 뭐. 특별히 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앞으로 많은 좀 노력을 그런 부분 안 기울일- 생기도록요. 이게 이건 기울이도록 국가도 하겠습니다. 손해. 그렇게 따지면은 그 어떻게 그 상을 받지? 복지 파트에서?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와 여기는 넘어온다. 왜 익산시는 이런 예산도 없으면서 받아다 놓고 자기네들 예산 돈만 남기게 만드냐? 이런 소리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받았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그 일과를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핑퐁 게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줘서 받았다고 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익산시가 12매칭을 못해서 못 썼다고 그러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에 철저히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보면 거기도 뭐 똑같아요. 그 집행 잔액이라는데 너무 커요. 뭐 42억 보조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8억을 남기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예산 결산서도 보면 약 1억 8,900, 약 2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또 남겨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돈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이혜입니다. 그 아이돌봄 사업은 이제 그 부처에서 조금 그 보조금을 그 많이 내려주는 이제 경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봄 사업이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있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금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15%에서 80%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이용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그래서 12부분만 예, 집행 예. 잔액으로 네네네. 남긴다. 예. 그래서 반납액이 네네. 32억 썼지만 네. 반납액은 8억밖에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그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으니까 좀 처음부터 좀 잘 상세하게 사업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국가 돈도 쌓여 있는 건 나쁜 겁니다. 그 돈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묵혀 있었어요. 그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과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도 그 특교세가 내려와서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현재 부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민원과 시설에 대한 그런 이전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고 사항을 보면 뭐 인근 그 부지 매입 외적으로 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니어 클럽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상에 대한 부분이 근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갑작스러운 민원에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고민하시고 다음에 좋은 결과로 좋은 위치 선정과 결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박남섭,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한재인, 위생과장 최수훈, 녹색도시 관리사업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양정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들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85억 8천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711억 42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89억 6,34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1억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1억 381만 원으로 21억 41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830억 원으로 30억 3,954만 원으로 지출액 1,524억 5,466만 원, 2월액 139억 1,72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1억 8,793만 원, 집행 잔액 134억 7,97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1억 381만 원으로 지출액 20억 8,277만 원, 보조금 반납액 1,793만 원, 집행 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자료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 잔액은 134억 7,970만 원입니다.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2억 8,895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05억 6,020만 원, 지출 잔액은 16억 3,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8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310만 원으로 전액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 잔액은 23건에 131억 9,797만 원입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집행 잔액 사업은 3건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지원사업비에 하단에서 지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4억 6,800만 원입니다. 수소 고상버스 보급사업은 다음 장 위에서 세 번째 67억 8천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대행 용역비 10억 1,73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명시월 현황입니다. 명시월 사업은 일반회계 30건에 132억 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명시월 사업으로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사업에 22억 3,288만 원, 수소버스 보급 지원 사업에 15억 6천만 원,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14억 8,634만 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비 11억 9,503만 원, 호우 침수로 인한 피해 폐기물 발생 처리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건에 7억 626만 원으로 주요 사고 이월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비에 5억 4,698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나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건에 대한 기금으로 23년까지 23억 407만 원, 24년에도 2억 5,093만 원을 합하여 총 25억 5,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2억 6,955만 9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4년 말 조성기금은 22억 8,544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 채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정책과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 반납금이 많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그 1,000만 원,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 1억 원, 또 전기 자동차 충전소 열화 감시 카메라 설치도 5천만 원 이런 명시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누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지는 않고요. 각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아예 없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씩 이제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액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로 하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또 수요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이 수요가 있을 때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산은 가넷이 돼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반납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이 신청자가 없어 반납했다고 여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기 감사를 굴삭기가 잘못했는가 결정감사. 그러진 않고요. 이제 국도비 사업 때 매칭돼서 내려오는 결상 부분이 감사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수소버스나 수소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도 보면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거의 축소해서 지금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비는 감액이 안 되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대부분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재원이 안 맞는다든지 본인들이 이제 지금 상황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수소버스 충전소 같은 경우 이제 충전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늘다가 지금 조금 정체기에 있거든요. 이제 충전소가 생기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내시를 이렇게 일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시비를 아예 일회 추경에 지금 많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님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예산도 없는데 예산 편성 시점부터 신경 써서 해야죠.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자가 이렇게 별로 없는 것은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홍보를 어디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홍보를 뭐 알려줘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예산만 해놓고 일괄로 네? 국가에서 일괄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 비율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이렇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정말 그래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를 전체 바꾸는 거 있는데 지금 5월달에 그 작년 때 2월 사업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했어요? 예예. 예. 여기 지금 현재 명시월로 되어 있어서 4천만 원이고만. 예. 여기도 환경관리과도 그 예산을 세웠으면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요. 혹시 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전기 구착기 보급 지원은 구착기가 필요한 대상자가 모든 분들이에요? 거기서 모집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익산 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에는 그 우리가 모집 공고 내고 했었는데도 없었지만은 금년도에는 그 수요가 있어서. 근데 이제 또 전체적으로요. 과장님 그 대기오염 관련해서 우리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래서 세워진 건데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전기차든 이런 뭐 전기 구착기든 이런 사업들이 쭉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예산이 조금 내려주는 것 같아요. 매칭 보통 뭐 2대8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신청자가 적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예산이 좀 국가 예산도 남아 있고 시비도 반납이 돼야 되는 예. 이런 사업들이 이게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이 일선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좀 뭔가 갭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경제하고요, 경기 회복 관련하고 굉장히 그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쪽 부분이 많이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아니요, 쪽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그리고 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야생동물 그게 뭐 액수는 안 큰데요. 1,000만 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제가 최근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때문에 좀 조례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 농업 쪽에 피해가 가는 분들한테 주로 나가는 사업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야생이 피해 조수인데 예를 들어 비둘기만 본다 하면은 비둘기는 시골 지역에서는 그 피해 조수고 없죠. 시내에서는 또 피해 조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알 거예요. 그 집비둘기로 인한 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이게 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예, 겁니까? 이게 농작물이나 우리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야생 동물의 피해를 본 경우에 보조를 하는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용안 생태습지에 대해서 그 도비 1억 확보를 해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용역하는데 그게 아마 용역이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 시비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다가 얘기해서 도비 뭐 그 1억을 조금 더 요청을 해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어요.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예, 녹색도시 소속관의 배척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1차로 지금 추경에 반영 지금 해가지고 저희도 시비로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억 사업이 되는 예, 건가요? 예, 그 2억 사업으로 용역이? 해가지고 이걸 할 진행입니다. 하여튼 뭐 잘하셨고요. 그것이 좀 돼서 우리가 지방 정원이든 국가 정원이든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중호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쭉 질의를 한 사항 등 있고 또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환경 정책과 지금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이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은 추가로 지금 다 지급 다 된 겁니까 이제? 예. 예, 그때는 이제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네. 미지급으로 예, 잡혀 예.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그 수소차 소유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개소인데 지금 수학동은 이제 2개소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공단 쪽에 한 개소만 운영이 됐었고 2024년도에는 한 개소만 운영이 돼서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송악동에서 지금 추가로 그 신축이 됐잖아요, 거기. 그 충전소가 2개 생겼다 하더라도 이제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있고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또 버스 회사에서 경영난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버스 지원 수소버스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쉽게 그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쉽게 사기가 조금 꺼리는 현상이 생겨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 상황하고 조금 맞물리다 보니까 이 수소나 전기 쪽은 좀 약간 꺼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우리 공용버스에 대한 거 했던 거고 일반 시민들 승용차에 녹색도시 대한 환경부 승용차 같은 김영원입니다.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 팔봉동에서는 승용차만 전담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새로 생긴 그 목천동 예. 거기는 버스하고 승용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승용차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산에 지금 곧 준공하는 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는 수급이 원활하리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들 수차들이 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팔봉치가 그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예. 우리 이제 익산시 소유하고 있는 그 수소차 그 개인 분들은 익산시민으로 가면 너무 늦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완주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업 일자리과에서도 네. 팔봉에도 지금 한 기를 더 증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산치까지 이제 그 되면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천포 같은 데는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승용차 플러스 버스를 지금 충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버스가 좀 그 양해를 구한다면은 버스는 이제 야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막 그렇게 빨리 하는데 왜 익산시만 왜 자꾸 늦어지냐? 가면 보통 뭐 2시간, 3시간은 보통이라고 그래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이제 환경에 대한 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관리를 전년도에 업무 보고던가 여기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설을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좀 약간 지연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반납 사항이 뭐 크게 큰 돈이 아니고 뭐 42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익산시내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집행 잔액이 한 400만 원밖에 안 예. 남았는데 그전에 이제 도비하고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왜 익산시는 왜 자꾸 그 쉽게 말하면 공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됐습니다. 예. 지금 뭐 큰 뭐 고충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이게 그 불편 사항을 바로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 정책과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예, 예. 예, 117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환경 개선 부담금하고요. 그 네. 양산 폐석산 그 폐기물 업체 네. 우리가 행정 그 어느 대납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앞으로 그러면 차후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일부 들어올 돈이고 저희가 이제 재산함수도 하고요 했고 네. 또 계속해서 그 거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려고 기금도 조례안 저번에 한번 통과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낭산 폐석산 관련 행정 대집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무튼 뭐 환경 정책과에 이제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과 사업인데요. 보니까 도시숲 조성 사업, 나루가 도시숲 조성 사업 3차 있는데 지금 명시 2월이 누락이 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그 나루가 3차 사업을 하고 네. 그 잔액이 한 1억 1천만 원이 좀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 5대5 매칭이다 보니까 원래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네네. 그 돈을 저희가 실은 그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그 고민을 하다가 좀 놓쳤습니다. 네네. 이것을 그 나루가 1차하고 2차하고 그 사이가 단절 구간이 있거든요. 그 네. 전에 그 리치웰 그 네. 인하공원 중단된 공원 네. 그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서나 그 부분을 그 공원을 조성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새로 사용하고자 그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게 잔액을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2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 네. 녹색도시 조성과에서 그 미처 그것까지를 놓쳐버린 부분들 때문에 네, 양해 이런 말씀을 부분 드립니다. 이제 다음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 바라고요. 예, 저희 예. 또 다른 의원님께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수소차 그 부분 지금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충전하기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하니까요. 이런 부분 올해는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정민 의원입니다. 전기 화물차 그다음에 승용차가 지금 선호도 감소로 인해서 비용이 반납됐다고 하는데 다른 민원도 있어서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익산 시민만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그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 아래 내용 중에 익산시에 업체가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같이 부칙으로 달려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하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민원 들어왔던 청년 사업자들이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업체가 익산에 안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이미 계약까지 해놨다가 계약을 취소했던 사례들을 몇 건을 연락을 받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선호도 감소보다 군산이랑 전주 다른 지역은 그런 그 상관없이 거주시만 익산으로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업체가 군산에 있으니 군산 가서 지원받아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게 돼가지고 그러면 굳이 익산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과연 단순히 선호도 감소일지 아니면 다른 민원의 형태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부칙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상관이 없는 부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부칙을 곁들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도 다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거를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세금도 익산에서 내는데 업체가 군산하고 익산의 그 경계 지역에 있다고 군산 가서 전이까지 군산으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서 이걸 환경부나 다른 데다가 이제 고소까지 해야 되는지까지 물어보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전보다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순히 선호도 감소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아래 주무관님이나 혹은 민원을 받는 분들의 얘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익산 시민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보조금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보건지원과장, 이면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156억 9,300만원 중 192억 9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2억 8,800만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5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303억 8,200만원 중 27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2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 잔액 현황으로 예산 현액 303억 8,200만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100만원이며 집행 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6,500만원, 지출 잔액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잔액 2천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보조금 반납금 4억 1,700만원, 집행 잔액 1억 4,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는 6건으로 보조금 반납금 4억 200만원, 집행 잔액 1억 800만원 발생하였고 보건사업과는 1건으로 보조금 반납금 1,500만원, 집행 잔액 3,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 2월 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예산 현액 47억 400만원 중 명시 2월액 24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4월 2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등 그 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보건지원과 사업 중에 임신 환자들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결국은 계획된 인원보다 적다. 이게 적게 들어왔어요. 뭐 8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신청은 212명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 자체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뭐 하반기에 실시가 됐다. 네. 그러면 사실은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뭐 이미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는 걸 알고 시행을 하고 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예산을 좀 쌓아둘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뭐 남겨두고 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보건소 사업들은 다 원활하게 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아까 김충영 의원이나 거의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적은 금액 300만 원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반납이 됐어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특히나 홍보를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홍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네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네네.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없어서 네네네. 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꼭 홍보를 잘해서 네네. 신청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뭐 정기 인사나 또 이렇게 뭐 인사 이동이 있고 하다 보면은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제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입니다. 예, 우리 그 보건소는 이제 우리 그 동료 의원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편성을 뭐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도 많이 좀 적절하게 잘 처리했다고 보는데 명시 2월 중에 보면은 사유가 행정 절차 이행 소요 시간이 장기화로 돼서 당해 연도에 공사가 완료 불가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추경에 잡은 거예요. 그쵸? 본 예산에 잡았던 거예요. 2024년도에. 그때 추경에 추경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 해로 이제 2월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또 행정 절차 이행 그 부분이 이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좀 심의가 거기서 이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저희가 설계랑 이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뭐 이제 장애인 뭐 BF 인증이라든지 또 이제 공공 디자인 또 이제 설계 심의 이런 게 조금씩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좀 된 경우입니다. 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이제 적기적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뭐 옳은 건데 지금 2월 사유를 보니까 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해서 2024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는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보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예산 편성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적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최고의 예산 편성인데 이런 것은 미리 이제 추경에 이미 돼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달리 인준 기준에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거라도 좀 예산을 좀 그 다른 예산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어떠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557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분석해보면 예산 현액은 5,653억 8,321만원,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6%인 5,802억 3,29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7.6%인 5,660억 6,479만원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분석해보면 예산 현액은 8,869억 2,100만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5%인 8,293억 8,050만원, 2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인 269억 8,603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164억 6,493만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분석해보면 예산 현액은 101억 5,618만원,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9%인 105억 5,008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7%인 102억 3,822만원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분석해보면 예산 현액은 101억 5,618만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2%인 100억 7,416만원, 2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인 2,3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3억 5,312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5억 6,063만원, 지출잔액 25억 6,427만원이고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총 5건의 1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명시 2월은 일반회계 에듀버스 운영 외 51건에 244억 2,303만원이며 사고 2월은 군경묘지 등 관리 외 8건에 26억 3,450만원이며 계속비 2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4년 말 복지교육국 자활기금,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과 녹색도시 환경국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개 기금 78억 5,341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결산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은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은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 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 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